네. 그리고 지금 하는 부분은 레코드해서 다른 분들한테 저희 마스터마인드 저한테 이제 쉐어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요약 정리했으니까 너무 해볼게요. 어려워. 근데 이렇게 하니까 금방 또 읽게 되네요. 물론 중간에 스킵하면서 얘는 스킵하면서 읽긴 했지만 이렇게 그러면 땀나게 책 읽는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제일 1부는 사실은 1부가 어떻게 그 이제 주역을 읽어야 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길함과 흉함이 항상 이렇게 같이 온다는 거, 양파처럼 서로 겹겹이 붙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항상 보여지는 것 그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그 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예로 나오는 게 이제 그 떡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1장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떡을 6개를 먹었는데 6개까지는 괜찮았는데 7개 먹는 순간 갑자기 배가 확 불러진 거예요. 근데 누구도 우리는 그 7번째 떡 때문에 배불러졌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가 7번째 떡만 본대요. 그래서 요 7번째 떡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전에 6개 떡은 사실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림자 속에서도 행운을 보고 행운 속에서도 뭔가 이게 어떤 의미가 가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라는 말이 1장에 나와요. 2장 그러면 이제 시오레님 해주세요. 이 장의 제목이 마음먹기와 결단 내리기 였는데요. 이건 6장밖에 못 읽었는데 6장에서는 이 결단, 그러니까 B라는 여성은 레즈비언이고 C라는 남성은 게이인데 이제 직장 동료예요. 근데 각각의 이제 보수적인 그 집안 때문에 커밍아웃을 하지 못해서 이제 위장 결혼, 너랑 나랑 위장 결혼을 살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혼해서 그 사는 거는 각자 알아서 살자. 그리고 이혼을 하자. 하지만 이 직장을 우리가 관둘 수 없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커밍아웃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저자한테 이제 점괘를 봐달라고 그랬는데 그 점괘가 그 어렵게 회계에서 관계로 넘어가는 거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결론은 이제 결단을 내리는 때 가장 쉬워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경계를 놓치면 안 된다. 항상 결단을 내리더라도 그러니까는 극과 극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100% 이거 그러니까 내 승질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뭐 빨리 하거나 서둘러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결단을 할 때는 신중하고 또 경계를 해서 일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그 인정을 받을 수,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뭐라 그럴까, 내 바운디를 먼저 만들 수 있게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할 수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를 구축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면 서두르지 말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격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라도 확신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래요. 그게 이 사람이 결단인데 그래서 두 사람의 뭐 위장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이 운명에 쫓겨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운명이 내가 그 운명의 주인에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내가 주체가 돼서 상황이 그래도 주체는 나다 하는 걸 잊지 말고 내가 그거를 컨트롤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이티푸스 7장에 이제 운명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읽다가 말았는데 끝까지 못 갔지만 비극의 주인공이 오이티푸스 그 왕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 근데 그거를 피하려고 그 왕이 아들을 낳자마자 버렸는데 그 아들이 또 누군가에게 이제 구해져서 다른 왕국에서 살다가
또 똑같은 운명을 또 전개가 나와서 아들이 왕을 죽인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게 싫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우연하게 길거리에서 죽인 게 자기 친아버지였고 그 엄마랑 자기 친엄마랑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이 사람 운명이었는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저자는 그거 운명을 피해 다닐 게 아니라 그 운명에 맞서서 내가 자기 자신을 이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지금 중국의 다른 쪽 그 한 사람은 문왕의 두고 그 아들은 거꾸로 아들이 5월 5일에 태어나는 아들은 죽여야 된대요. 그 아들 때문에 자신이 저기 된다고. 그래서 키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엄마가 몰래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만약에 이 아들이 자라서 문지방을 지나는 때까지 크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해가 있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문턱을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지혜롭게 그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운명을 바꾸는 것 또한 본인이라고. 운명에 쫓아다니지 말고 운명을 내 스스로 그러니까 주인이 돼서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가라 하는 게 결론입니다. 끝까지 읽었어요. 네, 요약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운이 있고 명이 있는데, 네, 여기서 명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운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 못 고친다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사람 못 바꿔. 이거 운명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가둬놨다.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3장 무엇으로 운명을 이겨낼까? 제목부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얘기를 드리면 이제 여기서 건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사실은 같이 읽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잠룡, 현룡, 군자, 그래서 이제 비룡,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또 가면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죠. 항룡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10장에서 이제 제목이 무엇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까? 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방법은 스스로 항상 노력해라. 쉬지 않고 노력해라. 그래서 자강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운명 앞에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은 이제 지금은 이제 물속에 잠긴 용일지라도라고 이제 잠룡에 대한 얘기가 잡룡이 아니라 잠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잠룡은 항상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예로 고호가 나와요. 그래서 고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정말 항상 어떤 뮤지엄 같은 데 가서 고호 작품 있으면 거기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고호 작품 막 이렇게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고 그러는데 사실 고호가 살아생전에 고호는 이런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고 몇백 년 동안 그 사람을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화가 탑3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분 이제 자살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생 잠룡과 같은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수렁 없는 삶이라는 누구에게나 수렁 없는 삶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잠룡의 시기를 잘 넘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구덩이를 지나는 물의 힘이라는 대목에서 되게 마음이 조금 찡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구덩이를 지나면 또 구덩이가 있고 구덩이를 지나면 또 구덩이가 있는데 그 물이 어떻게 구덩이를 지날까요? 결과적으로 방법은 물이 넘쳐서 넘친 다음에 다른 구덩이를 다시 또 채우고 그 구덩이를 또 다시 채우고 또 다른 구덩이로 가고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지만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은 지날 수 있다. 그 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지옥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챕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매달리지 말고 나 스스로 나의 자존감으로 이 지옥의 상황을 버텨라.
그러니까 그 지옥의 상황을 버티고 이런 자존감을 항상 넘치게 갖고 있기 위해서는 실력과 덕을 갖춰야 된다. 근데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이 주변과 내 사회와 이 우주와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옥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다면 계속 걸어라.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고군분투하라. 그리고 또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 날아올라야겠죠. 이제 구덩이를 통과했다면 이제 그 날아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을 찾아내는 역량을 기르라. 혼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시시각각 반성하라. 항상 반성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라. 그다음 4번째는 작은 성취에 현혹되지 말라. 좀 뭔가 잘 된다고 막 우쭐해서 자만하고 이러지 말고, 네, 그게 용이 날아오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제 항용이 나오죠. 근데 추락하는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너무 이렇게 길할 때는 이게 언젠가는 이제 꺾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길함과 흉함이 계속해서 길하거나 계속해서 흉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주역의 가장 미덕인 긍정적인 사태나 부정적인 사태가 고정적이 않고 서로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가 지금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4장은 우리 혜빈킴님 5분 동안에 이제 30분의 그 요약을 해주실. 안녕하세요. 예, 경기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죄송해요. 늦게 쪽이 돼가지고. 네, 5분 동안의 행복이라 이제 4부인데요. 4부 어떻게 운명을 버텨낼 것인가를 아주 짧게 앞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부드러움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에서는 그 곤괴거든요. 아까 방금 빅토리아님께서 해주신 거는 건괴고, 이 곤괴는 땅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강함을 운명으로 이겨내고 유연함으로 운명의 무게를 버틴다.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곤괴는 우리 내면에 있는 강인함과는 다른 역량인 유연함의 역량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곤괴는 땅을 얘기하는데, 땅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온갖 만물이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을 뽐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땅처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길하다. 예, 곤괴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통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곤괴에서 말하는 가장 큰 미덕은 지극히 유순함. 그리고 곤괴는 그래서 암말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아까 그 건괴는 용이 이제 상황을 주도하고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의 상징이라면, 곤괴의 암말은 유순하게 리더 수말을 따르면서 무리를 안정시키는 인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이 4부의 제일 앞에 있는 말이 너무 멋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한 것만이 힘은 아니다. 주변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겸손함이다. 적들조차 존경하게 만드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듯 주역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역량은 땅의 미덕을 배워 곧고 반듯하고 큰 내면을 갖추는 것이다. 주역은 그런 이에게,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점친 결과가 혹시 좋지 않아도 이롭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친 결과가 좋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남기는데요. 아까 방금 빅토리아님께서 말씀하신 주역의 그 긍정적인 것, 그런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명을 버텨낼 것인가. 예, 우리는 강함으로 운명을 이겨내고 유연함으로 운명의 무게를 버티는 저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5분 동안에 이렇게 멋지게 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의 능력이란 점점점. 아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그 이제 저희가 그, 그 서리 얘기가 그 나와요. 그래서 그 항상 조짐을 조금 스스로 진단하라는 말이 저는 요 대목에서 가장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떡 먹는 얘기 제가 잠깐 했었잖아요. 그래서 7번째를 보고 7번째만 자꾸 보는 이런 그런 아주 좁은 시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뭐 선대지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에서 뭔가 이런 조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네, 요 안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예, 거기 앞부분 조금 읽었는데 제가 요점을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조금 읽어서 그럼요. 그랬는데 저희 예, 나중에 너무 이제 네 각자 다른 사람이 읽으신 부분 한 번 다시 읽어보시면 되죠. 네, 오늘은 고맙습니다.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챕터. 이거 너무 멋져 제목이 왕처럼 점을 치라. 우리 윤밥상님이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5분 안에 저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나는 30분에도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훈련돼서 그래 마스터마인드. 왕처럼 점을 쳐라. 이거는 옛날 게 왕들이 상나라 시대에 점을 치는 방법이 이제 그 거북이 껍데기나 아니면 그 뼈에 그걸로 이렇게 점을 쳐서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왕이니까 무슨 전쟁이나 정말 대단한 그 진짜 사람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점괘로 점을 쳤는데 사실 그것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많이 맞지 않으면 그 젊게 하신 사람들이 '아 그 왕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 덕을 쌓아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기흉이 있으면 또 이게 또 좋은 일이 있고 그게 겹쳐서 있는 거니까 말이 이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주역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그 신빙성이 없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주역이라는 게 주역 그 와중에 이제 주역이 상나라 말기에 주역이 나오면서 이제 왕들이 그 주역으로 그러니까 꼭 왕이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왕처럼 점을 치라는 거는 왕 이게 점이라는 걸 이렇게 사실 옛날에는 이게 귀족들만 하는 거였대요. 이런 게 우리가 옛날에 미실이 그 드라마 보면은 왕이나 어떤 귀족이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닌 그런 거였는데 그 왕이 아니라도 우리들도 왕처럼 어떤 거에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하늘의 운명이나 그런 걸 알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기흉이나 뭐 여러 가지 거에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뭐 그렇게 저는 이해했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 운명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왕은 어쨌든 왕의 위치에 있으면 어쨌든 그 모든 사람의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 주역이랑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임명한데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그 운명이라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믿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에 주신 운명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책임을 지는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라. 저는 여기까지 읽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빅토리아 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되게 맞게 이해를 했는지 네네네. 잘 아니, 모르겠다. 네, 잘 요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하나만 더 애드를 하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남에게 내 운명을 보이지 말라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뭔가 나 스스로 점을 쳐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점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나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그런 새치 혀끝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뭐 굉장히 운명 앞에서 주역을 읽다라는 책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궁금증 주역이 뭐야? 라해서 시작을 했는데 주역이 알고 보니까 점치는 건 아니래.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뭐 왕도 사실은 이걸로 점을 쳤고 이분도 이분이 이제 그 철학을 그러니까 철학과 석사를 따시면서 주역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막 많은 사람들이 주역 점을 쳐달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도 사실은 점을 쳐주시고
그런 분이 사실은 이 책의 마지막에서 남한테 이 운명의 해석을 맡기지 말라라는 대목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이 책의 핵심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내 삶은 사실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어, 제일 잘 알고, 네, 제일 잘 해석을 할지언데 다른 사람의 그런 말에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뭔가 이렇게 그거에 영향을 받지는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역의 가장 기본이 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제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은 이제 항상 같이 함께 오는 것과 이제 같이 함께 이렇게 양파처럼 같이 겹겹이 붙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고 내 스스로 나의 그런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해석을 하시면서 뭔가 조금 뭔가 계속 뭔가 예전에 엄마들이 막 그런 얘기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집에 빨리 들어와 이런 게 사실은 저는 되게 뭐 말도 안 되는 미신이야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주변에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을 때는 뭔가 조심하는 거? 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나의 운명을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적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래서 왕처럼 점을 쳐야 운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또 뭐냐면 점은 칠 때마다 달라진대요, 주역점도. 그래서 한 번 쳐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점이다. 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주역을 진짜 우여곡절 끝에 여러 책을 전전하다가 마지막 날에 또 책을 바꿔서 했는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그 내공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하나 봤던 거.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게 짝대기가 붙어 있는 게 이제 여기 책에서 이제 볕이란 말 썼는데 이게 양이고 이게 짝대기가 떨어져 있는 게 음이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 그리고 그래서 짝대기가 6개가 쫙 다 붙어 있는 게 이제 건이고 짝대기가 다 떨어져 있는 게 이제 곤이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책에 보면 뭐 바람은 뭐 위가 강하고 밑에는 약하고 그래서 위에가 양이고 뒤에 여기 음이고 뭐 해가지고 뭔가 그 굉장히 컨비네이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런 이제 상식을 가지고 이제 이 주역에 대해서 너무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시고 점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해 굳이 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이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잠룡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면 저도 사실은 그 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거쳤던 사람이라서 그걸 보면서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을 통과하는 방법은 그 물이 구덩이를 통과하는 것처럼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 질문인데 주역과 명리학은 뭐가 틀려요? 그게 이제 책에 저기 나와요 마지막에. 예, 이게 뭐가? 다르다고. 예, 나와요. 근데 이제 책에서 보면 이제 철학과 석사 과정 중에 명리학 과정이 되게 많대요. 근데 대부분 철학관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학생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건데 그런 남들이 내 운명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또 그만큼 되는 그 산업이 됐다는 얘기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저도 사실 이런 책을 읽었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사람의 그런 그 펜대에 의해서 딱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네, 그게 제일 큰 가져갈 수 있는 걸 것 같아요. 이 운명 앞에서 주역을 읽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약을 쭉 했는데 한번 이 책은 이제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디오북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마스터마인드 지금 그 이제 저희 3기 이제 주역 수요일 날 했던 거는 이제 오늘로 마지막을 하고 그러면 이제 18일 날 저희 이제 시원해 님도 모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윤밥상 님도 이제 가능하시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다 모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뵙는 걸로 하고
네, 이제 아쉽더라도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역책이 여러 가지 그래서는 이 주역책 너무 좋은 것 같으네요. 잠깐 그쵸, 읽어봐요. 그쵸? 예, 네, 예. 네, 네, 너무 맞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책 하셔서. 네, 그리고 아, 아까 저도. 얘기하신 나의 운명을 남의 새치어에 놀아나지 않게 하라. 너무 멋있어요. 예, 네, 네, 네. 너무 좋아요. 정말로. 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그쵸. 큰 깨달음을 얻고 네, 그게 사실은 저희 마스터 마인드의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네. 나의 미래를 만든다. 그거였으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수요일 날 네, 이렇게 함께 감사했어요. 그럼 해줘서. 12월 18일 날 봬요. 네. 네. 굿나잇. 네.